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이런 끔찍한 성형 부작용을 겪고 있는 저는 사실 의사, 치과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나누고 또 많은 피해 환자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소식을 듣고 다양한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곤 하시는데요. 오늘은 사연이 조금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에서 팔 상원 전체와 겨드랑이를 포함한 부유방, 그리고 최고로 아래, 견갑, 브라라인 부위에 대용량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후에 몸이 단단하게 붓고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수술 과정이나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라서 수술 전에 꽤 많이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병원 여러 곳을 알아봤고 그 후에 상담을 받고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이렇게 수술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영상에 우리 환자분의 사진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태가 심각합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계시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지방 흡입 수술의 과정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피해 환자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이런 끔찍한 성형 부작용을 겪고 있는 저는 사실 의사, 치과 전문입니다. 수술실에서 지방 흡입이나 성형수술 마취를 여러 번 경험했고요.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를 통한 정보가 좀 많아서 이런 수술의 경과나 결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성형부작용 피해자로 저를 찾아주신 유지영님은 직업이 의사선생님입니다. 저도 처음 환자분과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 사실을 듣고 난 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수술을 경험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술을 경험하시고 또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부적절한 수술을 받으시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즉, 수술을 받은 경험이 많은 환자들, 그게 적은 환자들, 또는 수술에 대한 정보가 많든 적든, 또는 환자가 수술을 잘한다고 소문난 의사한테 수술을 받든 그렇지 않든, 병원이 큰 병원이든 그렇지 않든 수술 부작용을 막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좋은 건 그냥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결정을 하시면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정말 신중하게 병원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심지어 우리 유지영님의 경우에는 그 부작용의 정도가 매우 심한데요.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또 죄송하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으신지 저희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전쯤에 그 팔과 그 주변 부분을 대용량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경과됐을 때 그때부터 몸이 열감이 심해지면서 단단하게 볼처럼 붓기 시작했고 쫄려드는, 오그라드는, 말을 표현하기 힘든 그런 통증이 그 통증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고 밤에 자면서도 여러 번 꿰뚫어보면서 진통제도 필요했었습니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지방흡입 관리샵에서 고주파 관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받았고요. 그 금액이 사실은 지방흡입 금액에 상당하는 좀 큰 금액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흉살 주사하는 것도 2번 맞았고요. 정신과 치료와 항우울제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런 직업적인 특징도 있으시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큰 부작용을 겪으시게 되시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아까 사진도 보여주셨지만 문제가 심각해서 진단서와 소견서도 받아오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사진으로도 확인을 했지만 환자분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셨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도 발급을 받으셨는데요. 여기 소견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 환자분께서 여러 부위에
유착 흉터, 섬유암, 그리고 운동 제한이 관찰되고 있다. 수술 후 혈종 등의 합병증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소견을 받으셨고요. 또 이런 성형외과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에서도 지금 이쪽 양측의 경관절이 어깨 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이쪽에서 강직이 있으셔서 운동 장애, 운동 제한이 있다라는 그런 소견도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적어도 이번 케이스에서는 소견서와 진단서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환자분께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누구보다 미용 성형, 신체, 부작용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요. 지금 이렇게 큰 부작용을 겪고 계시는데요. 병원에서 수술 전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했나요?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는 그 수술 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바이오 본드라고 말하는 그런 것과 유착이 지속될 수 있지만 대개는 스트레칭만 해도 좋아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현재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상태와 같은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 영상에서 그동안 강조해왔지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민사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이 병원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상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환자분께서 수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으셔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병원에 이렇게 항의를 하시거나 좀 물어봤더니 병원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는 입장인가요? 병원에서는 이제 고주파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면담하면서 저를 수술했던 담당 원장님께서 고주파는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다.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은 기다려라. 차차 좋아집니다. 6개월, 1년이 지나면 더 좋아진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흉살 주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라면 지금 그걸 맞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은 솔직하게 재수술 케이스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잘 환자가 모르면 의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다려란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지 마세요 이런 말을 제 영상에서 그동안 정말 많이 해왔는데 지금은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잘 모르는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 피해 환자분께서 의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피해 환자니까 거기에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또 기다리라고만 하는 겁니다. 참 이 병원 정말 나쁜 병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병원의 태도가 뻔뻔하고 들으면서도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우리 피해 환자분께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당연히 막막한 심정인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경과를 겪게 되는지 주치의께서는 증상 개선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저를 성심껏 봐주시기만을 바라고 간 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무책임한 태도로 그냥 일반하고 계셨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막 싸우러 가려고 하는 환자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무책임한 모습 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선생님께서는 직업이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그 주치의와 같은 직종에 계시니 당연히 좀 더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분의 입장을 공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그 사람이 너무 도가 지나치게 무책임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했다거나 그래서 참 화가 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부위에 이런 시술을 받으셔서 수술비도 상당하였을 것 같은데요. 그 수술 중에 혈장 증량제나 철분 합성을 도와주는 그런 약물이나 그리고 압박복 비용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 450만 원 정도 지불했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 방문했고 그 다음에 그 지방 흡입구에 관리 샵들이 있었는데 그런 샵에서 들었던 금액
것들을 다 합치면 사실 수술비에 좀 몇 배가 되는 돈이 들어갔고요. 정신적인 고통이 사실 가장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울증 약까지 받으면서 드리는 시간들이 너무 크니까 그 고통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통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원의 과실이 분명한데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그냥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또 기다려라 그 말만 반복하고 정말 나쁜 병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환자분들 도와서 반드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평소에는 의사로서 이렇게 의료인으로서 직업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좀 피해 환자로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시면서 조금 느끼시는 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을까요?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예기치 못한 불상사나 부작용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환자분의 불편이나 그런 부분을 어루만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졌었습니다.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부작용을 제가 겪으면서 성형수술과 지방피부의 그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이런 개인적인 만족도를 채우지 못한 불만족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미관이나 기능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일상적인 삶이, 평범한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병원 측은 그냥 기다려라, 부작용이 아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글을 올릴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등으로 해서 법적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굉장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제가 의사인데도 이렇게 대하면 사실 그런 의료적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가혹하게 행동할지 미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무료 소송 등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손변호 선생님을 알게 됐고요. 저 역시 이제 그 발걸음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피해 환자분은 저의 지인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부작용을 겪으시고 검색을 하시다가 저를 알게 되셔서 저와 여러 가지 상의 끝에 이렇게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영상에 출연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익적인 활동에 뜻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과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나 또는 사회에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 다음에 병원들은 대부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더 살 곳이 없는 거죠. 막막해지고. 그리고 지방 흡입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굉장히 많이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병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병원들은 이제 수술하고 돈만 받고 나면 사실 이걸로 끝나는 거고 그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다 오롯이 환자들만의 몫이라는 게 사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술을 원하고 정보 검색을 하고 수술대 위에 누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끔찍한 부작용들이 나만을 비껴갈 것이다. 나는 수술하고 나면 정말 예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받고 계실 건데요. 누구나 예외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렵다면 부작용을 다루고 치료하는 병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손 변호사님과 유튜브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2년 넘는 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정말 강조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 수술 신중해야 된다, 의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잘 요약을 해주셔서 너무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형산업, 성형수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성형수술이 너무 많고 그게 사회적 문제라는 걸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가 미용 성형 산업, 또 의료업계, 또 무분별하게 이렇게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용기 내서 꺼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